자, VVIP방과 VIP방의 차이점들을 계속 물어보시는데, VVIP방은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문자를 받고 생각하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방 안에서 먼저 기준을 잡고 뭐 차익 실현이다, 혹은 추가 편입을 하겠다, 재편입을 하겠다, 따라 붙겠다, 여러 가지 기준에서 지금 오늘 기준은 검색계 명확히 떠주고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와주고, 검색계 뜨고 나서도 8%대 초강세 흐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9,800원부터 뭐 10,000원부터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지금의 기준의 수익률은 50%를 넘깁니다. 거래일수로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광통신의 경우는 요 구간에서는 어차피 15% 이상이니까 따라붙지는 않고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고, 밀리지 마라. 그리고 신규 편입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현재 기준에서는 관망이다. 오히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다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편입을 못하신 부분이 아쉬운 거죠. 조금 전에 캡처를 할 때가 그때가 14,700원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14,600원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14,730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5.62%. 거기에서 더 치고 들어 올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한번 설정하겠다. 안 밀리길 기대한다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는 1000% 문자 발송을 할 거예요. 오늘은 문자가 안 나갔지만 뭐 목요일 금요일 다 가지고 있던 쪽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박스 영상 대한 광통신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20,000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향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고가를 돌파하면 15% 이상이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차익 실현하신 분이 재편입하신다든가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매매사에는 매수로 드리진 않습니다. 기준점을 뭐 설정을 해드린 위치고, 오늘 수급이 너무 꼬여져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도 재편입의 설정 범위는 그때 돼서 수급 뭐 변화를 보고 기준을 잡는 걸로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14,600원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4,400원이 이탈돼서 50%를 꼭 차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14,600원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나는 여기서 끊어내고 뭐 1% 밑에서 재편입할 거야,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뭐 가능한 위치로,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일단은 14,600원 기준은 관망하시고, 매매 원활치 않으신 경우는 관망하시고, 그리고 14,4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에 벌써 뭐 14,730원 뭐 그 공방 기준 가격 그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가 있어요. 고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220만 주 프로그램 매도인데, 수급 범위의 기준을 뭐 우리 입장에서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분봉 1분봉 기준은 200만 주는 실려줘야 돼요. 최소 범위 150만 주, 그죠? 그게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150만 주 가지고는 부족해요. 올라가더라도 신뢰도를 부과하기가 불편해진다 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속도, 요 강도라면은 뭐 재차 고점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앞전 고점을 넘기는 거래량이 200만 주에 실리지 못한다면, 200만 주 실리지 못한다면 신뢰도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4,730원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목표 주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16,500원 정도, 10% 정도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목표 주가 상향 9,800원 저점부터로 기준 잡으면 뭐 엄청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이 14,870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가 14,600원 정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개별 매매라고 분명히 써놨고 14,400원이 깨지면 50% 이상 무조건 차익 실현. 14,100원 깨지면 저라면 14,400원 깨지면 일단 전량 정리를 할 거예요. 수급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건 문자까지 나간다 그랬고 제가 임직원 방에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 유무료 방에 뿌려주세요. 겹치지 않게끔. 저랑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먼저 잡고 뭐 검색기가 떴을 때 바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또 검색기 뜨기 전에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좀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개장 초부터의 수급이 그렇게 뭐 월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로 강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단기적으로도 뭐 변동률이 좀 많이 확장돼 있었고 그래서 14,400원에서는 오히려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텔레그램 쪽에 VVIP방하고 VIP방은 어떻게 제가 올릴까요? 아니면 이미 올라왔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불기둥방까지 차익 실현 범위 문자는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고 어떤 분들은 차익 실현해야겠다 문자가 왔으니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양봉으로 잘 올라가는데 매도를 시킬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계실 텐데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VVIP방에 오신다는 자체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힘드신 부분에 판단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고 하는 건데 일단 VIP방에서는 문자는 지금 받고 야 이걸 빠르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문자가 나가기 전에 VVIP방은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전략이 어떻게 되지 하고 접속을 해 계신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따라붙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합시다 라고 기준점을 다 드리겠죠. 지금 금요일까지의 그 흐름에서는 13,100원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870원이 고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870원 고점 대비해서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단기간에도. 그래서 14,870원 마이너스 기준 가격이 4,920원. 3월 10일 날. 그때부터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상승률의 기준은 다시 계산해 볼게요. 14,870원 마이너스 4,920원 나누기 4,920원 해주면 202%입니다. 202.2624. 전부 다 글 올라간 거 다 수정해 주세요. 지우고 상승률 올릴 때부터 계산해서 좀 뿌려달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급하더라도 요거 그 계산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사실상. 습관화 하세요. 습관화 안 하면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광통신이 누적 수익률 부분에 두 번째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우리 문자 나갔죠. 문자 나가고 나서 지금 쭉 미끄러져서 14,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도 좀 빠르게 잘 나갔고요. 대처가 좀 됐는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이구나 하고 14,400원 강조 드릴 때 차익 실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중간에 수정해서 올렸네. 186%. 한 번 더 수정해서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캡처합시다. 차익 실현에 대한 매직 계산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캡처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제가 한번 쭉 뿌려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러한 그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소름 돋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붙을 부분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해서 기준을 잡는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보시면 광통시는 이렇게 나갔어요. 문자가 지금 뭐 방금 누적 수익 범위 수정한 걸로 일단은 바꿔놓을 텐데 16.72까지 올라왔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은 일단 뭐 네이버로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범위 잡아가시면 되겠죠. VIP가 뭐고 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윤정도 검색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시면 이제 이것도 지금 전달이 됐나요? 카톡 방을 오픈을 하라고 그랬죠. 임직원 방에 올려놓으세요. 뺄 수 있다면 등록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식 그 홈페이지, 그다음에 유튜브, 텔레그램, 그전에는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인가요?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빼버렸고 유튜브 쪽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들어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죠. 자, 플러스 2개월에 6개월 더 드리는 부분에 이 상품이 있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뭐 선착순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뭐 이 상품이 계속 떠 있다면은 이 상품이 계속 떠 있는 상품이라면은 그럼 뭐 기존의 회원분들께서 연장 가입하실 의미가 없죠. 언제든지 이때 가입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저거를 뭐 하려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요것도 이번 주에 끝날 거고 여기도 바뀌겠죠. 계속.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기회 되실 때 교육 강좌 부분도 끊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교육과 함께 불기둥방 문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익률 범위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VIP방보다는 VVIP방으로 오셔서 VVIP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차익 실현했으니까 저점에서 돌릴 때 재편입의 기준도 고려를 해서 드릴 건데 손절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220만 주 똑같은 매도 물량 기준에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때 고점 찍고 바닥이 잡히면 바닥에서부터 2%에서 3% 돌리면 2, 3% 돌리면 그래서 일단은 2%라고 하면은 14,150원 3%라고 한다면은 14,300원 뭐 14,300원 정도 그 정도 공방이면 따라 붙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손절은 명확히 해야 된다. 13,900원이 재이탈되면은 그때는 손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한 이후에 뭐 재편입에 대해서 고민은 여러 갈래 길에서 이제 설정을 잡을 수는 있겠죠. 차분하게 그 부분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재편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편입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들여다보면서 일단 이 상품들은 누르시면 돼요. 메인 화면에서 요 선착순 10명 이거 누르시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또 누를 수 있게 돼 있죠. 결제 누르기 뭐 이런 누르기가 다 돼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고 결제창에서 직접 무통장 입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입금하시는 분 조남 올려놓으시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그러면 뭐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인 기간을 드리던가 어떤 혜택을 드릴 거예요. 직접 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결제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결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와 이거 징그럽네 진짜. 이거 몇 번째 얘기예요? 어? 가격 좀 수정하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녹화할 때마다. 저 가격 수정하세요. 왜 가격을 수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 수정을 안 해줘요? 며칠째. 지난주부터 계속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해를 못했네. 이거 안 되면은 그 저기 연락해서 전화해서 이거 좀 수정해달라고 말 한마디만 전달해도 되잖아. 아우, 이거 뭐, 매수 사인 잘 들여서 대박 나서, 와, 행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상황에 매번 녹화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걸 영상 듣고 누가 가입하시겠어? 어? 야, 이것도 참 심각한 내용이네요. 몇 번을 오시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인상된 지가 언젠데.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기세요. 야, 나 인상되기 전에 봤으니까 이 가격에 내놓으라고. 어? 이거를 클릭 한 번 하면 될 거를 못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나잖아. 이거 왜 안 할까?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당장 고쳐놓으세요, 당장. 자, 그렇게 해서 직접 결제하시면 혜택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거는 전화해서 뭐 문의하시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38,500원 공방까지 형성이 돼 있죠. 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잘 뻗어 올라가던 종목이 개장 초에 그냥 뭐 프로그램 물량 쏟아지면서 무너졌는데 글쎄요. 지금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있을까요? 자구안이나 금융당국의 그 권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위치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 발송을 하고 2차 편입이 됐으니까 VIP 방은 2차 편입까지만 문자 발송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만약에 매매 사인을 드리게 된다면 VVIP 방까지 순간적으로 38,500원 찍더니 또 재차 38,000원 공방이네요.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전화번호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10,000원에서부터 이제 문자 사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재편입 기준이 그 밑에서 쭉 펼쳐서 재편입 기준도 설정이 잡혔는데 일단 요 날짜가 요 왼쪽에 해놨네요. 위쪽으로 이거 수정 한번 해서 내가 다시금 올려놔 줄 테니까 위쪽에 이만한 공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넣지 말고 요 칸을 뭐 좀 줄이든 해서 이쪽으로 넣읍시다. 이쪽으로 위에 여기다가 한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넣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것보다는 26년 뭐 4월 2일 9시 9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9시 9분 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6년 4월 2일 VVIP 문자 발송 내용 뭐 이렇게 보내면 올려놓으면 되겠죠. VVIP 문자 발송 내용. 이 칸을 여기다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10,000원, 1,150원, 1,300원 이렇게 나왔고 VIP는 요 두 개만 나왔겠죠. 그리고 VVIP는 계속적으로 위로 쫓아붙었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방은 한 통만 나갑니다. 검색계 뜰 때 기준에서 한 통.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4월 2일 날 한번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려서 4월 2일 뭐 9시 56분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11,200원인가요? 고점이 11,290원 찍고 나서 오늘처럼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재편입을 잡습니다. 4월 2일 날 그러니까 개장 초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편입을 11,200원에 차익 실현 11,200원 미끄러질 때부터 이제 차익 실현이 된 거니까
거기서부터 10,000원, 11,000원 전후면은 다 책신이 됐겠죠. 11,000원대 전후에서. 그리고 재편입의 문자 기준이 10,000원에서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주가 다시 또 조정해갖고 11,000원으로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제 9,800원이 이탈되면, 또 혹은 9,7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3일날 바로 다음날 12,930원까지 갔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재편입 기준. 9월 3일 문자도 좀 주세요. 주말에 고생하셨다면은 이 문자를 캡처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드렸고, 그 이후에 또 재편입이나 이런 게 안 나갔나요, 혹시? 그리고 저가격이 깨지질 않았어요. 저가격이 깨지질 않았는데, 마지막 그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맞네요. 요게 마지막 문자네요.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래서 요 가격에 마지노선 12,300원이 이탈되면은 정리를 한다 했는데, 일단은 후장 기준에서 12,300원 라인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변동성 확장이 위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자는 매수가 아닌 보시면 차익 실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문자 나온 거고, 그리고 네, 확인했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문자 나온 거고, 금요일 차익 실현 문자에서는 차익 실현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목요일 월요일 기준에서는 검색기 활용하셔서 대처하는 기준하고, 그리고 차익 실현의 기준, 그렇게만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PPT에 넣어서 주세요. PPT에 넣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면은 넣어서 줘야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죠. 영상 끝나면. 4월 1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3월 10일, 3월 11일에도 상한가. 그리고 그때가 이제 5,000원 이하입니다. 5,000원 이하에서부터 15,000원 수준까지니까 단기적으로 뭐 200% 변동성 확장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쪽에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섬유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케이블의 매출, 대한광통신 전체 매출에서 케이블의 매출도 크게 상향되고 있다. 근데 저 정도 상향 가지고 주가가 현재 주가를 형성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했고 전략을 잡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대한광통신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올려놔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정된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나머지 부분 다 괜찮게 돼 있는데 3월 10일자께 조금 엉켜 있으니까 사이즈 정리한 걸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준이 중요하죠. 지금 기준이 중요하고,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점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건데, 아이고, 뭐 차익 실현 고점에서 잘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움직이다가 또 순간 욱 해가지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텐션이. 일단은 뭐 요 5종목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병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기도 뭐 강밥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나솔루션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우 좋게 움직이다가 지금 뭐 38,000원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4만원 설정해드렸던 그 가격대 라인에서 일단은 좀 멈춰져 있긴 한데, 뭐 수급 동향 더 확인하면서 대처하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도 추가적으로 밀려요. 좀 과도하게 밀립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조금 한 4~5% 반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한광통신 4월 3일 날 공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흐름들,
목표 주가 뭐 상향한 부분들 15,000원, 2만원, 그래서 15,000원까지는 도달이 됐고 뭐 16,500원 그리고 2만원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런지 뭐 그런 내용들을 5% 수준의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한 방에 지금 200만 주대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그것이 계속 매도로 형성이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수급이 좀 줄어들면서 돌릴 거냐인데 지금 계속 나와요. 260만 주 매도입니다. 자, 볼게요. 차트를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14,400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14,300원 위쪽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쭉 보시면 이 라인이 저점으로 이제 형성된 거예요. 고점 찍고 나서의 저점으로. 그래서 그게 13,900원입니다. 13,900원 찍고 만약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위치로 설정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뭐 가장 관건이겠죠. 이거를 MTS 버전을 지금 제가 못 자르고 있는데 캡처 좀 계속 해주시고요. 그냥 광통신은 일단 매도 신호가 한번 나온 거죠. 깊게 밀렸기 때문에 고점에 MTS가 뭐 잘 캡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하는 사이에 대한 광통신호를 먼저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뭐 방송 화면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이제 재진입의 신호가 나와 있어서 저도 살짝 갈등을 할 거예요. 어차피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에 14,300원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저점 찍고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했으니 그 기준에서 좀 뭐 들여다볼 거야 라고 해서 뭐 2% 3%니까 14,200원이든 300원이든 고자락에서 이제 편입해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매매 사인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좀 관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MTS를 지금 캡처하고 있나요? 일단 뭐 제가 캡처를 할게요. 맞아. 또 MTS 캡처하랴 녹화하랴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뭐 MTS 캡처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한광통신이 다시 거래 때문에 그럴까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딱 14,400원이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 저게 3% 밀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준점 설정을 잡고 들여다보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9시 지금 46분이고 검색기 활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봅니다. 이왕이면 여기도 짧게 녹화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또 한번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저도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200만 주, 최소 범위가 150만 주. 그리고 오늘 그 검색기에 매수 사인이 뜬 게 광통신의 경우에 여기서부터 뜬 거죠. 뜨고 탈퇴 뜨고 탈퇴 뭐 재진입 계속. 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마지막 재진입이 뭐 13,500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3,500원에 이제 매수 사인이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변동이 확장되고 그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13,500원 여기가 되겠죠. 개장 초에 하는 사이에 1분 만에 13,500원을 넘긴 거예요. 넘기고 1분 만에, 그리고 나서 눌림목, 그리고 다시 이제 슈팅 나올 때 저때 매수세는 강하게 못 들은 이유는 뭐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뭐 대박 나셨죠, 매수세는 드렸죠, 이게 아니라 매수세는 못 드렸단 말이에요. 문자로 검색계만 뜨고. 그래서 이때 기준은 물론 이제 개장 초 거래량은 뭐
동시효과 상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다음 범위에서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량의 설정 범위를 잡을까의 기준인데, 글쎄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전거래일이나 이런 기준점도 쭉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을 때 기준, 그럼 그게 한 100만 주, 150만 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00만 주까지의 거래량은 이제 거의 뭐 정점 거래량으로 인식이 잡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공격적이시다라고 한다면 뭐 150만 주 정도 터트리고 5매매, 20매매 터트리고 앞전 고점을 봉으로 넘길 때 뭐 이 정도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때 13,600원, 700원 뭐 이렇게 따라붙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근데 오늘은 이제 더 크게 쭉 뻗어가지 못하고 고점 찍고 좀 빠르게 9시 17분에 고점이 찍히고 나서 빠르게 이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900원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진 않고 거기서 멈춰지고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물량이 조금 더 나와요. 프로그램 쪽에. 계속 뭐 개장 초부터 쏟아내고 있죠. 이게 만약에 바뀌면 오버슈팅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뀌면. 그렇지 못하면 이제 힘겹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이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 13,500원이 이제 1차적인 매수의 구간이 된 거고, 오늘의 기준에 우린 문자 사인까지 못 내갔습니다만, 그리고 차익 실현해 보면은 마지노선이 이제 14,400원부터 저기서부터는 무조건 매도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4,600원의 기준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차익 실현. 그래서 14,400원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매도의 기준이었다. 특히 이제 뭐 14,600원부터는 뭐 개별 매매 기준이니까 저희가 박스가 파란색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밑바닥에서 이제 돌릴 때의 기준에서 또 설정을 잡으면 요 자락에서 13,900원이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요 가격 기준에 2, 3% 따라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 2, 3%가 2%의 기준이면은 14,150원 그리고 200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가 재편입의 기준점 설정될 수 있다.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가. 그렇게 되면은 불편해지죠. 그래서 요 차트부터 이제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교육 교재 보여드리면서 또 한 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기준의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양봉으로 이렇게 실려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매수의 구간으로 설정됐던 부분들은 요 13,500원이라는 가격을 넘기고 있는 자락 범위가 되겠죠. 요 자락.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요 고점을 찍을 때까지가 실제 이제 매수의 구간이 되고, 개장초 부분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니까 힘이 세다. 힘이 세니까 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이럴 때는 뭐 따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상태라면은 밀릴 때에도 한 템포 뭐 더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수급이 260만 주까지 1% 이상 뭐 1.5% 이상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빠져나오는 게 옳다라는 거죠. 거래량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은 14,150원 위쪽의 흐름, 그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재편입을 이런 기준에서 좀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14,400원이든 또 그 위로 올라갈 때에도 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1차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서 어느 순간 어느 기준에서 뭐 부딪히고 뭐 이런 데서 부딪히고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땐 거래를 수반해 줘야만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라도 이제 전저점, 직전 저점에 요 가격대가 훼손이 된다면 13,900원 요 라인이 회수가 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 여기서는 매도. 그리고 요 위쪽에서는 매수의 기준. 뭐 그런 라인들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영선이라는 그 기준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부분을 김동관 사장 등 임직원 총 12만 주?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유 진짜. 야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그룹의 행태가 저 정도뿐이 안 되나요? 12만 주? 하나솔루션의 주식수가 1억 7,100만 주인데 12만 주 매수했다고 그거를 쓰레기들도 아니고 진짜 참 국민들을 진짜 소액주주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자, 저 영선을 대드로 하회하는 흐름이라면 이거는 다 이제 매도의 기준인 거죠. 프로그램 수급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모를까. 전부 매도의 기준입니다. 꺾이고 영선 깨지고 대드고 뭐 이런 다 매도의 기준.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의 기준을 잡긴 합니다만 거래 순환되고 움직임이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조금 수급이 확인되기가 어려운 위치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보는. 어차피 녹화 시간이 좀 더디게 형성된 거 차트 다 잘라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편입의 문자는 굳이 지금 차익 실현 문자 이후에 바뀌는 게 없어서 거래는 안 봐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단 뭐 가격 반발력을 하나 솔루션이 나오긴 하는데 씁쓸하죠. 대한광통신의 이제 주봉 월봉을 놓고 볼 건데요. 보시면은 수급 범위를 좀 강조드렸는데 수급이 이제 다 훼손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고 연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월봉이 4월 3일 차트입니다. 요 이제 방송화면이 나올 거고 좀 이따 요 기준에 월봉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4분기부터 들여다본 건데 요렇게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상승장악 확인형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슈팅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1차적으로 15,000원은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부분은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2차 목표주가 2만원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뭐 차익 실현이 일단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낼 만큼 차익 실현했는데 밑에서 막 이거 여기서 재편입해도 되나? 라고 욕심을 낼 만큼 눈에 보여지는 프로그램 수급.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 통해서는 700만 주, 760만 주 들어온 거잖아요. 프로그램 통해서 760만 주 들어온 거고 그게 외국계로 집계 잡힌 거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입니다. 월봉 그리고 주봉. 4월 3일 주봉 이후에 갭이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위치가 되겠죠. 주봉의 2월 20일자 이후 조금 땡겨서 주봉을 설정을 할까요? 3월부터 볼까요,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쏘나 모멘텀 차트 의미가 없고 수급도 뭐 의미가 없고 일단 그냥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를 여기도 잡아놓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14,150원 2%. 그 교육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육의 중요성 부분이 얼마나 큰지, 교육의 중요도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기준도 저쪽 바닥에서부터 이제 일봉의 갭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봉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뻗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건 고점 찍고로 볼까요? 소나 모멘텀 차트도 의미 부여하기가 요날부터 우리가 이제 따라 붙은 거니까 다시금 거래 대금으로 봅시다. 거래 대금 거의 비슷해서 학습 효과가.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봐서 앞부분에 고점으로 형성된 부분을 일단 거래를 수반하고 넘겨놨기 때문에 일주일 보면 이렇게. 요거 PPT에 지금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나 모르겠는데 대한광통신 쪽을 빠르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틀에 안 맞는 부분들 일부 있는 거 일부 수정하고. 자, 39,000원에 매수한 냅다 하나솔루션은 요거는 이제 VVIP 방만 나가겠죠. VVIP 방만 하나솔루션. 참 뭐 엄청난 규모의 매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고 있으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VIP 방에도 아까 이제 38,500원 기준에서 매수가 나가는 게 맞고 39,000원 매수가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VIP 방 한 번 더 나옵니다. 문자가 잘못 나왔어. 그렇게 해서 일봉 요거 드릴 테니까 기본 틀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위치의 수정이나 이런 건 제가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차트 4장 같이 좀 주시고요. 매직 계산기 차익 실현 사인 주시고. 하나솔루션 저 정도 내용 갖고는 안 돼요. 사실상 더 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대한광통신 매직 계산기는 왜 안 줘요? 다른 작업들 하겠지만 대한광통신부터 작업을 하자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료 부분에서 이제 왜 차익 실현했는지, 그리고 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지, 문자까지 재편입이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설정 범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셔야 이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완벽해지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년도 잠시만요. 보시면은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 잡는다면은 2% 반등씩. 그러면 그게 이제 14,15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가 14,3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재편입은 우리가 이제 14,600원부터 매도 사인이 나오는 기준이지만 개별 매매 기준이고 14,400원에 절하면 프로그램이 불편하니까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재편입은 14,150원이면은 이제 250원 밑에서 사는 건데 그 정도 밑에서 사기에는 좀 수급이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 거래 대금 그리고 시장 관심도 관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 끝나고 나서 이제 재편입 설정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재편입을 할지 한 템포 이제 쉬어갈지 그 기준을 찾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변동이 확장이 되고 있네요. 대우건설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 대우건설도 매매 사인의 기준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로 붙을 수 있어서 재편입 설정이 가능한 위치였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주력주는 아니죠. 10조 이상도 아니고 1조 이상이기 때문에 1.5에서 2% 조정일 때 절반. 그리고 이제
우리 편입 단가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1에서 3% 조정 시, 또 3에서 5% 조정 시, 또 물량이 없다고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1에서 2% 조정 시, 뭐 이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14,600원, 14,400원. 그러니까 평균 14,500원. 오늘 들어가신 물량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차익 실현 설정 범위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저점 찍고 돌리고 나서의 흐름이 멈춰져 있고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멈춰지고 조금 일부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거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도 이제 툭 하고 칠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감안한다면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눈여겨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돌리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느냐 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겠다.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재편입을 할 것인지를 지금 모색하는 기준 그리고 실질 매매 사인 나간 게 이제 10,000원에서부터 차익 실현 재편입까지 해서 최소 뭐 50% 전후 수준의 수익들은 대부분 다 창출해서 가져가시는 위치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함께 움직임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약간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제대로 수익을 못 냈다라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VVIP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 부분을 같이 듣고 대처하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수익도 좀 확대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캔들이라든가 갭이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저 기준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AI 쪽에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죠. 불기둥 AI 쪽에서 대한광통신, HD, 현대 ML솔루션 뭐 전부 잡아드렸기 때문에 꼭 참조하시고 꼭 긍정적으로 대처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이 검색해 떴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매매센 드릴 거고요. 삼성 ENA는 압박님께서 이제 뭐 예전에 꽤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슈팅이 굉장히 크네요. 일단 대우건설 매매센 기준 잡아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